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전화벨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그 나이에 혼자 여행은 위험해. 또 시작이다. 옷, 음식, 만나는 사람까지.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좁아졌을까? 67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다. 그날 나는 결국 말했다.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전화벨이 울린 건 오후 2시 점심 설거지를 막 끝낸 시각이었다. 나, 박영숙은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딸 수진이었다. 엄마, 뭐해? 응, 설거지 막 끝냈어. 너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야, 엄마. 그런데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혼자? 응, 혼자 왜? 엄마, 그 나이에 혼자 여행 가는 거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거기서 갑자기 아프면 누가 챙겨줘? 나는 한숨을 삼켰다. 그 나이라니. 나는 67이다. 걷기 운동을 매일 하고 혈압약 한 알만 먹으면 건강검진에서 늘 A 등급을 받는다. 허리도 괜찮고 무릎도 멀쩡하다. 그런데 딸은 내가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말한다. 수진아, 엄마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걱정 마. 그래도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돼? 이모랑 가든가. 이모는 바빠. 그리고 엄마는 혼자 가고 싶어. 왜 굳이 혼자? 엄마, 요즘 사기꾼도 많고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올감했다. 알았어, 조심할게. 진짜 가려고? 엄마,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딸은 내 일상 곳곳에 작은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에는 내가 입고 나간 옷 때문이었다. 엄마, 그 옷 좀 짧지 않아? 그 나이에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는 좀. 나는 그날 입었던 치마가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그저 평범한 A라인 치마였다는 걸 기억한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미니스커트도 아니었다. 그런데 딸은 그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 전달에는 내가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술 마시면 안 돼. 약 먹잖아. 혈압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수진아, 엄마 소주 한 잔 마신 거야. 병원에서도 적당히는 괜찮다고 했어. 적당히가 어디까지인데? 엄마는 조절 못하잖아. 조절 못한다니. 나는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왔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소주 한 잔도 마음 편히 못 마시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나를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피하게 되었다. 딸에게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 여행. 나는 몇 달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만의 시간, 조용히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다. 그런데 딸은 그게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나물 반찬.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제주도 혼자 간다고요? 아들까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응, 그런데?
엄마, 저도 걱정돼요.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민준아, 엄마는 집에서만 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저희가 걱정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해달라고 딸도 아들도 내게 이해를 요구했다. 그들의 걱정을, 그들의 불안을. 하지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가?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딸과 아들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그 나이에 위험해, 조심해, 하지마.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딸과 아들의 허락을 구하듯 살게 되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딸의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 너는 나를 보호하고 싶겠지. 수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밥맛이 없었다. 엄마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엄마가 혼자 제주도에 간다는 게 계속 불안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갑자기 아프면?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최근 들어 엄마에 대한 걱정이 부쩍 늘었다. 엄마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엄마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진 걸 느낄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늙고 있어. 그 사실이 무서웠다. 엄마는 언제나 강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엄마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았다. 아플 때 간호해주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려와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침밥을 꼭 차려주던 사람. 그런 엄마가 이제는 혼자 여행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다. 수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는 엄마를 지켜야 해. 수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엄마는 수진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했고 수진의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수지는 답답했다. 자신은 그저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엄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지는 다시 일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자신이 엄마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도 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해? 오빠 민주는 엄마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결국 엄마를 챙기는 건 수진의 몫이었다. 퇴근 후 수진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제주도 혼자 간대. 그래? 좋네, 장모님이 여행 좋아하시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게 걱정돼.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장모님 건강하신데 왜? 혼자 여행 다녀도 괜찮지 않아? 만약에 넘어지거나 아프면 어떡해? 그럼 병원 가시겠지. 제주도에도 병원 많아.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지는 답답했다. 여보는 걱정 안 돼? 장모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장모님도 답답하실 거야.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알아, 근데 걱정도 과하면 간섭이 되는 법이야. 남편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왜 자기 엄마에게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엄마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수지는 자신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엄마를 올가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아니야.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수지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딸과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나이에 위험해, 조심해.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였다.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좁아졌을까? 언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허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밥을 먹을 때도 수지는 이것저것 간섭했다. 엄마, 짠 거 너무 많이 먹지 마. 혈압 올라가. 엄마, 밥 좀 적게 먹어. 당뇨 조심해야지.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약 한 알로 조절되는데 딸은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병에 걸릴 것처럼 말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그 옷 좀 화려하지 않아? 나이 든 사람은 차분한 색이 어울려. 나이 든 사람. 딸은 자주 그런 표현을 썼다.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고. 마치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제한되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몇 달 전 나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인 명희였다. 명희는 최근에 이혼을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고 함께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었다. 그런데 수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명희 이모 이혼했다며? 요즘 자주 만나? 응, 가끔 만나. 엄마, 조심해. 이혼한 사람들은 좀 불안정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할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명희는 내 오랜 친구였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딸은 명희를 불안정한 사람, 의지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수진아, 명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나는 그날 이후로 명희를 만날 때마다 딸의 말이 신경 쓰였다. 명희와 즐겁게 웃다가도 문득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행도 옷도 밥도 친구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딸의 목소리가 침투해 있었다. 나는 점점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었을까? 침대에 누워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의 나는 어땠을까? 25에 결혼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부장적이었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남편은 여자가 일하면 집안일을 누가 하냐고 말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수진 그리고 2년 뒤에 민준. 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낮 없이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내 시간이라는 건 없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지? 어렸을 때 나는 미술을 좋아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미대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했다.
여자가 무슨 미대냐. 그냥 대학 나와서 시집이나 잘 가라. 결국 나는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몇 년 일하다가 결혼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나는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바빴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림을 그려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여유는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원비, 교육비가 늘어났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했다. 몸은 고됐지만 내 돈을 버는 건 나름 뿌듯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하고 결혼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우리는 조용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1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슬펐다.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이제 내 시간이야. 남편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었다. 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다. 붓으로 색을 칠하고 종이 위에 풍경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여행도 가고 싶었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곳들. 제주도, 부산, 강릉, 그리고 언젠가는 해외도. 나는 여행 책자를 보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딸과 아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못마땅해 했다. 특히 수지는 끊임없이 걱정했다. 엄마, 그림은 집에서 그려. 문화센터까지 왜 가? 엄마, 여행은 나중에 우리랑 같이 가. 혼자 가면 위험해. 엄마, 그 옷은 너무 젊어 보여. 나이에 맞게 입어. 나는 점점 지쳤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올감했다. 나는 언제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고 고요한 달.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그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게 왜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제주도 여행. 나는 갈 것이다. 딸이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너를 키우느라 나는 잠시 미뤄두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벽장 깊숙한 곳에 있던 앨범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표지는 바랜 상태였다. 앨범을 펼치자 과거의 사진들이 나를 반겼다. 젊은 시절의 나, 아이들, 남편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25의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것. 그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첫 해에 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남편은 집안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쉬웠지만 남편의 말을 따랐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임신을 했다. 수진을 임신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이 태어났다. 작고 약하고 울음소리가 큰 아기. 나는 밤낮 없이 수진을 돌봤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내 몸은 늘 피곤했지만 수진을 보면 행복했다. 2년 뒤 민준이 태어났다. 이제 아이가 둘이 되었고 나는 더 바빠졌다. 수진은 아직 어렸고 민준은 손이 많이 갔다. 나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쏟았다. 남편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왔다. 저녁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차렸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내 시간이라는 건 없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눈을 감으면 곧바로 잠이 들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이 자라면 내게도 시간이 생길 거라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 데려오는 시간 동안 나는 혼자였다. 그 시간이 소중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다. 나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다시 내 시간은 사라졌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늘어났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일을 시작했다. 백화점 판매직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몸은 고됐지만 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다.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집안일을 나눠주지는 않았다. 나는 퇴근 후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다. 나는 언제 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다. 수지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민주는 다른 도시로 갔다. 집이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외로웠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길 거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그러다 남편이 쓰러졌다. 뇌졸중. 갑작스러웠다. 병원에서 1년을 투병했고 나는 매일 병원에 다녔다. 남편을 간호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챙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해방감. 그 단어가 떠올랐을 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해방감을 느끼다니.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남편도 없고 시부모님도 없었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이제 내 시간이야. 그 생각이 가슴을 뛰게 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지만 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수지는 내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남아있기를 원했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불안해했다. 앨범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그 시간이 나쁘지는 않았다. 사랑했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였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다. 앨범을 덮으며 나는 결심했다. 제주도에 갈 거야. 딸이 뭐라고 하든. 딸아, 내 인생이야. 제주도 여행 3일 전이었다. 나는 짐을 싸고 있었다. 가방에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여행 가이드북을 넣었다. 가슴이 설렜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엄마, 짐 싸고 있어? 응, 제주도 가잖아. 수진은 가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짜 가려고? 당연하지. 왜? 엄마, 나 걱정돼서 그래. 혼자 가면 위험하다니까. 나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다.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걱정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엄마 건강해. 그래도 엄마 나이가 몇인데? 67이잖아. 그 나이에 혼자 여행 가는 거 위험해. 그 나이. 또 그 말이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진아, 67이 늙은 나이 아니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한다고. 동생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고.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알아. 근데 그 걱정 때문에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해? 나는 그게 무서워. 나는 수진의 눈을 봤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럼 나중에 우리랑 같이 가면 되잖아. 왜 굳이 혼자 가야 해? 엄마는 혼자 가고 싶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왜? 우리가 싫어?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간섭 없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간섭? 엄마, 내가 간섭했어? 나는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게 간섭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걱정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야. 내가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근데 그 걱정이 엄마의 삶을 제한하면 그건 간섭이 돼. 나는 엄마 삶을 제한한 적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점점 화가 났다. 제한했어. 엄마가 뭘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네가 다 참견했잖아. 그건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니야, 수진아. 그건 너를 위해서야.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지. 수진은 말을 잃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근데 사랑이 상대를 가두는 건 아니야. 가둔다고? 내가 엄마를 가뒀어? 그래, 가뒀어. 엄마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엄마는 늘 네가 뭐라고 할까 봐 눈치를 봐. 이게 가두는 게 아니면 뭐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엄마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이 복받쳤다. 수진아, 엄마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야. 엄마는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약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늙었잖아.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늙었다. 나는 늙었다. 그게 죄인가? 그래, 엄마는 늙었어. 근데 그게 왜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돼? 늙으면 꿈도 없어야 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는 엄마가 뭘 하기를 바라는 거야? 수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나는 엄마가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래. 집에서 편하게 쉬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전부야? 엄마가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엄마. 수진이 소리쳤다. 나도 소리쳤다.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도 내가 한 말에 놀랐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위해 살지 않아.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살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엄마 딸인데 엄마를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해도 돼. 근데 그 걱정으로 엄마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 엄마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딸을 울린 게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잘 다녀와요. 그 말이 차갑게 들렸다. 수지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을 꼭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은 날아갔지만 마음은 남았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놀라 다가왔다.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싸웠어. 남편이 물을 건네며 물었다. 뭐 때문에? 제주도 여행 때문에.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건데 엄마가. 수지는 엄마가 한 말을 떠올렸다.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표정. 단호하고 결연했다. 엄마가 나한테 간섭하지 말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진아, 장모님 말도 일리가 있어. 뭐?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건 아닐까? 장모님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여보는 내 편이 아니야? 편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지는 화가 났다. 남편마저 엄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안 해? 이해해. 근데 수진아, 장모님도 자기 삶이 있잖아. 우리가 너무 통제하면 답답하실 거야. 통제가 아니라 걱정이라니까. 수지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의 말이 계속 들렸다. 이건 내 인생이야.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에게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단지 나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지는 여전히 엄마가 걱정되었다. 엄마가 혼자 여행을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다. 엄마가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길을 잃으면? 그 불안이 수진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 한편 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심했나? 딸을 너무 아프게 한 건 아닐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 결국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수진도 나도 각자의 밤을 보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했다. 수진은 생각했다.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나는 생각했다. 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주도로 떠났다.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수진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수진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 여행은 내게 필요했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다 냄새가 났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는 바다로 향했다. 혼자서. 아무도 옆에 없이. 그게 좋았다. 바다를 보며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아갔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가슴을 뛰게 했다. 한편 수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엄마가 제주도에 갔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불안이 밀려왔다.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번 싸움 때문에 선뜻 전화하기가 어려웠다. 점심시간 수지는 친구와 밥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리 엄마가 제주도 혼자 갔어. 나는 걱정돼 죽겠는데 엄마는 내가 간섭한다고 화내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내 엄마 나이가 어떻게 돼? 67. 그럼 아직 젊으시잖아.
혼자 여행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에를 따지면 끝이 없어. 수진아, 내 엄마도 자기 삶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의 말에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엄마도 자기 삶이 있다. 하지만 그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다시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의 얼굴, 엄마의 목소리.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 엄마는 간절했던 거다.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수진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엄마를 엄마로만 봤다. 한 명의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했다. 그 깨달음이 수진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통제일까, 존중일까?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밤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수진아, 너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는 수진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도 안다. 수진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나를 올감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야. 나는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다. 상대의 선택을 믿어주는 거다. 상대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거다. 하지만 수진은 나를 통제하려 했다. 내가 뭘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그 모든 걸 수진이 정하려 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 수진은 왜 나를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 문득 깨달았다. 수진은 나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다. 나이가 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언젠가 내가 사라질 거라는 걸 느낀 거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곁에 두고 싶었던 거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수진이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수진이 다치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안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 자라면서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수진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도 수진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 수진도 배워야 할 때야. 나는 수진이 나를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를 믿어줄 수 있기를. 한편 수진은 그날 밤 오랜 생각 끝에 결심했다. 엄마에게 전화하기로. 핸드폰을 들고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울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발신자는 수진.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응, 수진아. 엄마, 제주도 잘 도착했어? 응, 잘 도착했어. 침묵이 흘렀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나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 나는 엄마를 통제하려고 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눈물이 났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엄마를 엄마로만 봤어.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은 깨달은 거다. 수진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나는 엄마가 늙어가는 게 무서워. 엄마를 잃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엄마를 꼭 붙잡고 싶었어.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어. 나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다. 수진아, 엄마도 알아. 내 마음. 근데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알아,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다는 거. 우리는 한참을 전화로 이야기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두려움을, 서로의 사랑을.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수진과 화해한 것 같았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와 통화한 후 마음이 편해졌다. 여전히 걱정은 되었지만 이제는 엄마를 믿기로 했다. 엄마를 믿자. 엄마도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수진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나는 제주도를 돌아다녔다. 혼자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박물관도 가고 카페에서 책도 읽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저녁에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보냈다. 제주도 노을. 예쁘다. 수진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와, 진짜 예쁘다. 엄마, 잘 다녀와. 나는 미소 지었다. 수진도 변하고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이야기로.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수진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 나는 놀랐다. 수진아, 왜 나왔어? 엄마 마중하려고. 수진은 내 가방을 들어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엄마, 여행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치지는 않았어? 응, 하나도 안 다쳤어. 엄마 말했잖아, 괜찮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반성했어. 내가 너무 걱정만 하고 엄마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준비했어. 그래, 좋아. 수진의 집에 도착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엄마,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엄마, 나 말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나는 엄마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엄마는 약하지 않았어.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나는 수진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나는 엄마를 엄마로만 봤어. 박영숙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보지 못했어.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살고 싶은 삶이 있다는 걸 몰랐어. 나는 눈물이 났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좁게 봤어. 내가 엄마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에게는 엄마의 삶이 있었어. 수진아, 넌 엄마한테 중요해. 내가 엄마의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이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워. 엄마가 늙어가는 게 두려워. 그래서 엄마를 꼭 붙잡고 싶었어. 안전하게 곁에 두고 싶었어. 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엄마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는 엄마답게 살고 싶어.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알아, 엄마. 이제 알겠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엄마, 앞으로 나는 엄마를 믿을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응원할게. 수진아, 고마워. 근데 엄마도 너한테 약속할게. 정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엄마가 먼저 말할게. 너한테 걱정 끼치지 않게. 응,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이해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을 먹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도 여행 이야기, 수진의 회사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 편안했다. 엄마, 다음에는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나랑 동생이랑. 그래, 좋아. 근데 가끔은 엄마 혼자도 갈 거야. 응, 그래. 엄마가 원하면. 나는 수진을 안아줬다. 수진도 나를 안아줬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수진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과 화해했다. 수진은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도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간섭 대신 응원으로.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집에 와. 민준이도 올 거야. 다 같이 얘기 좀 하려고. 나는 궁금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주말 수진의 집에 갔다. 민준도 와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준아. 우리는 거실에 둘러 앉았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민준이랑 나랑 이야기를 좀 했어. 우리가 엄마를 너무 간섭한 것 같아서.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반성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혼자 엄마를 챙기느라 힘들었겠어요. 나는 민준의 말에 조금 놀랐다. 민준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려고 해요. 엄마와 우리 사이에. 규칙? 수진이 종이를 꺼냈다. 응. 첫째, 우리는 엄마한테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엄마가 해. 둘째,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하실 때는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셋째, 우리는 엄마를 응원하되 통제하지 않아. 어때요? 나는 감동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줬다니. 좋아. 엄마도 약속할게. 정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너희한테 먼저 말할게. 그리고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그때 엄마가 뭐 하고 지내는지
우리가 뭐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그래, 좋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엄마, 그리고 이거. 수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야? 열어봐. 상자를 열자 안에는 스마트워치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니? 엄마, 이거 차고 다녀. 만약에 넘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거로 우리한테 알림이 와. 그럼 우리가 바로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스마트워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것도 일종의 감시 아닐까? 수진이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엄마, 이건 간섭이 아니야. 그냥 안전장치야. 엄마가 자유롭게 다니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야. 엄마도 안심하고 우리도 안심하고. 나는 수진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배려였다. 알았어. 엄마가 차고 다닐게. 고마워요, 엄마.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서로 노력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 후로 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녔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수진과 민준이 안심할 수 있고 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한 달 후 우리는 약속대로 모였다. 수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뭐 해요? 그림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다음 달에는 강릉 갈 거야. 강릉? 혼자 가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고. 그럴게. 나는 수진이 자랑스러웠다. 딸이 성장하고 있었다. 민준도 말했다. 엄마, 저도 다음에 시간 내서 엄마랑 여행 갈게요. 둘이. 정말? 그래, 좋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게 되었다. 간섭 대신 응원으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6개월이 흘렀다. 나는 강릉, 부산, 경주를 다녀왔다. 혼자서, 때로는 친구와 함께.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웠다. 수진은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않았다. 가끔 엄마, 조심해라고 말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민준도 변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전에는 명절에만 보던 아들이 이제는 자주 얼굴을 보였다. 어느 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아. 응, 알아. 엄마,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갈까 해. 엄마도 같이 가자. 여행? 어디로? 제주도. 엄마가 혼자 갔던 곳. 나도 가보고 싶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우리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 수진, 민준,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 그리고 나. 모두가 함께였다. 제주도에서 나는 수진에게 내가 혼자 갔을 때 봤던 곳들을 보여줬다. 바다, 카페, 박물관. 엄마, 여기가 그 카페야? 응. 여기서 책 읽었어. 나도 여기서 책 읽고 싶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봤다. 모두가 함께.
엄마, 노을 예쁘다. 그치? 수지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수진아, 나도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우리 내년에도 가족 여행 가요. 해외로. 해외? 좋지. 나는 가슴이 설렜다. 해외 여행. 언젠가 가고 싶었던 곳들. 엄마, 어디 가고 싶어요? 유럽? 파리? 파리? 좋아요. 내년에 파리 가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너무 행복했다. 수진과 민주는 이제 나를 이해한다. 나도 그들을 이해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몇 주 후 나는 그림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작은 전시회였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수진과 민준이 전시회에 왔다. 엄마, 그림 진짜 예쁘다. 고마워. 엄마, 이거 언제 그렸어요? 지난달에. 제주도 바다를 그렸어. 와, 진짜 실감 나요. 아이들은 내 그림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도 뿌듯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요즘 정말 행복해. 좋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수진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를 응원해줘서. 당연하지. 엄마는 엄마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몇 달 후 수진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야.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된다. 새로운 역할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근데 엄마도 엄마 산 사셔야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수진의 말에 감동했다. 딸이 정말 많이 자랐다. 알았어. 근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응, 그럴게. 수진의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다. 나는 손녀를 안아보며 눈물이 났다. 수진아, 축하해. 고마워, 엄마. 엄마가 너를 키울 때 생각나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이미 좋은 엄마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는 이제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를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는 엄마의 기쁨이었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손녀를 사이에 두고.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다. 수지는 아기를 키우며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다. 민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어느 날 손녀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 자유롭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와, 멋지다.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할머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손녀가 나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 기뻤다. 나는 내 삶을 살았고 그게 손녀에게 영감을 줬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다. 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것.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고요했다. 나는 행복해. 그 생각이 가슴을 채웠다. 10여 년 후 나는 여든이 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수지는 이제 중년이 되었다.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준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모임을 했다. 이제는 세대가 더 늘어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다. 어느 날 수진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있어? 후회? 없어. 엄마는 내 삶을 살았어. 그게 제일 중요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수진아. 너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다.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거다. 나는 그걸 배웠고 내 아이들도 배웠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딸아,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더라.